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용어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죠? 기대되죠? 갑시다. 예, 전 시간에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언어. 그럼 서로 간의 언어가 대화가 되려면 기본적인 용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려면 영어 단어를 좀 외워야 되듯이 알아야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챕터 2절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라는 데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을 해야 되는 용어가 크게 보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 3가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이 3가지. 자, 이 3가지 단어가 회계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회계를 생판 처음 들어봤다. 이 회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라고 하더라도 왠지 자산이다, 자본, 부채 이런 말이 좀 친숙하지 않아요? 귀에 좀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죠 뭐. 자, 어쨌든 자산, 부채, 자본이 일상생활에서도 은근히 사실은 좀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정의까지 알아야죠. 자, 지금부터 자산이 정의. 물론 책에 한 줄 짧게 돼 있죠. 자산이란 옆에 써 있죠? 밑에구나. 밑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등의 적극적인 재산이다 그랬죠. 자, 우리 회계는 기업이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기업이 한다. 그리고 자산은 워낙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약자를 좀 쓸 거예요. 그럼 A라고 쓰면 자산으로 읽으세요. 거기 asset 또는 액티바는 독일어고요. asset, 미래 asset 들어보셨죠? asset, 이건 영어입니다. 어쨌든 A. 자, 이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입니다. 재화와 채권이에요. 이때 재화는 뭐냐? 물론 충분히 알겠지만 요즘은 또 워낙에 또 한자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 용어 이해하는데 힘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실제 뭐 직업학교 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10대도 있었지만 20대 초반에서 뭐 50대, 60대까지 강의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진짜 다릅니다. 이해도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가 저를 어렵게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쉽게 한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 그냥 나름 재밌다. 저도 여러분 만난 게 행운이지만 여러분 저 만난 건 복 받으신 거라고 했던가요? 예. 어쨌든 재화 채권 이게 뭐냐? 이때 화는 화폐니까 돈이죠. 한마디로 화폐니까 돈이에요. 근데 재는 뭐냐? 재물, 재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돈이 될 만한,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화는 결론은 뭐예요? 돈이 될 만한 물건이죠. 중요한 건 돈이 될 만한이에요. 돈 될 거. 이 분필은 물론 이것도 돈이 되긴 되죠. 이거 팔면은 몇십 원, 몇백 원은 받겠죠? 이것도 재화는 재화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비싼 거예요. 하나당 10,000원짜리예요. 한 박스에 10만 원이야. 이거 팔면 10만 원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재화란 얘기죠. 이게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재화라고 하고, 채권은 뭔 뜻이다? 그죠? 받을 거죠. 받을 돈. 돈을 받아야 되죠. 받을 돈 또는 받을 거.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려줬다든가 친구한테 꿔줬어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채권입니다. 난 채권자. 받을 놈은 채권자. 받을 분 해야 되는데 받을 분은 채권자. 갚을 놈은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입니다. 받을 돈. 그러니까 재화와 채권이라는 건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 그리고 채권 받을 겁니다. 자, 뜻이 어려워요? 자, 인터넷 때까지 뜻이 어렵다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헷갈리는 사람 많죠. 앞으로 자산, 부채 워낙 많이 쓸 말이니까 자산 뜻이보다 그냥 간단하게 기업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재화, 재산, 돈, 물건. 물론 이 재화에는 좀 이따 하겠지만 토지, 건물 막 이런 게 포함됩니다. 쉽게 우리 개인적으로 그냥 너 재산 얼마냐, 내지는 니네 집 재산 얼마나 있냐, 뭐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 재산이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뭐 이건 약자 몰라도 됩니다.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결론은 여기 써 있는 채권이라는 말과 여기 써 있는 채무라는 말은 서로 반대말이죠. 받을 건
채권, 갚을 건 채무. 이제 회계 용어로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인가요? 받을 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기업을 하면서 회계를 하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받을 거다. 그러면 자산이고 갚을 거다. 그럼 부채입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게 어렵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까지 못 들어본 말, 안 들어봤다, 처음 해봤다, 그럼 이건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자, 받을 건 자산이고 갚을 건 부채입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회계의 대원칙. 받아야 되면 자산, 갚아야 되면 부채입니다. 기억하시오? 그 다음 자본도 따로 약자 몰라도 됩니다. 자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자본은 따로 정의가 없어요. 그냥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본이 아까 자산이잖아요. 자산인데 우리 실생활,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재산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 자산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인데 개인적으로는 재산하고 비슷한 말이고, 자본은 일명 순재산이다. 순자산이라고도 하고요. 자산 순자산.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70억이야. 그럼 그걸 뺀 순수한 30억. 이게 바로 순재산. 순재산이라고도 하고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순자산, 순재산. 순자산, 순재산.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약자로 표시하면 그런데 약자 몰라도 돼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라는 이 등식을 자본 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쓸게요. 자본 등식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100억에서 70억 빼면 30억. 단위는 억이에요. 우리 보통 뭐 100억씩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근데 갑이라는 기업, 갑이라는 기업은 100억이,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70억이에요. 그럼 순재산, 자본은 30억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기업은 자산이 100억 똑같아요.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30억이고 자본이 70억입니다. 부채하고 자본이 바뀌었죠, 그죠? 그럼 갑과 을 중에 다른 조건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딱 봤을 때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디가 좋은 회사예요? 그죠? 을이죠, 그죠? 왜? 부채는 다른 말로 하면 채무를 다른 말로 하면 빚이죠, 빚. 우리 실생활에서 말하면 빚이잖아요, 빚. 채권하고 채무는 반대말이에요. 빚진 거. 근데 여기는 A라는 회사는, 갑이라는 회사는 빚이 많고, 을이라는 회사는 빚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재산이 30보다 70이니까 훨씬 많습니다. 이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회계 배운 사람들. 회계 배웠어요? 1시간을 배워도 배운 거예요, 이제. 배운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그냥 어디가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뭐가 좋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뭐가 좋냐? 자, 잘 들으세요.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라는 이거죠. 이런 걸 통틀어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상태. 그죠? 재무상태 중요한 말이에요. 재무상태. 그리고 그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죠. 일단 넘어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 설명, 간단한 설명 다음에 큰 번호 2번 재무상태표 보이죠? 파이낸셜 포지션, 그래서 FP라고 돼 있죠? 파이낸셜 포지션. 원래 길게 쓰면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 이런데 넘어가요. 그리고 참고에 옆에도 썼지만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대차대조표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BS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차대조표였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습관처럼 대차대조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눈치껏 지금 재무상태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부장님이 야 대차대조표 좀 뽑아봐 그랬는데 대차대조표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 한 번은 알려주겠지만 두 번 그러면 욕 나올 거예요 아마. 대차대조표 그럼 뭐라고요? 네,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지금은 재무상태표. 어쨌든 이건 명색이 보고서잖아요. 보고서니까 기본적인 어느 양식은 있겠죠.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계가 정상적인 양식은 나중에 뭐 실제 양식을 보면 되는데 공부할 때 제대로 하나하나 그릴 수는 없으니까 공부할 때는 약식으로 그립니다. 약식으로 그릴 때 보고서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계만의 독특한 양식. 알파벳
T자 모양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다시 여기. 아까 여기 자산이 100억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자산이라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집에 있는 각종 현금, 예금, 자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 채권,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또는 비품이라고 책상, 의자, 가구, 컴퓨터,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비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합쳐서 100억이야. 근데 이 100억의 명세를 구체적인 명세, 구체적인 내역, 리스트, 목록을 뽑는다. 그럼 다시 현금이 얼마 있고 예금, 그 예금도 무슨 은행이 얼마, 무슨 은행 얼마, 무슨 은행 얼마, 적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예금만, 예금 통장이 제가 20개예요. 마이너스인지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식도 있고 땅, 토지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적으면 수십여 개가 항목이 나올걸요. 뭐 쓰다 말았지만 물건도 있고 비품, 에어컨, TV, 노트북, 또 태블릿,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면 항목이 수십 개가 나오죠. 바로 이런 것들 나중에 현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거, 또 예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거, 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재산이 늘고 줄고 변하는 거, 이런 걸 장부에 이런 것들을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계산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그거를 이제 회계학에서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돈, 예금이면 예금, 주식이면 주식,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차량이면 차량, 비품이면 비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기록 계산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걸 계정이라고 하고, 회계학이 영어로 어카운트, ing, 어카운팅, 굴리면 어카우닝이죠. 어카운트.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계정을 AC, 그럼 제가 앞으로 AC 쓰면 AC 읽으면 안 되고 계정이라고 읽으세요. 계정 자꾸 따라하세요. 조용조용 따라하세요. 도서관에서 따라하면 안 되고 집에 있으면 자꾸 따라하세요.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이런 말을 자꾸 말로 따라할수록 공부는 쏙쏙쏙 더 이해가 빠를 거고 암기도 빨리 될 겁니다. 그리고 계정의 모양이 바로 알파벳 T자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계학에서는 모든 기록 계산, 모든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록 계산은 바로 이 T계정, T자, T계정. 우리 회계 배운 사람들이 이걸 T계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T계정. 그래서 제가 앞으로 T계정 그리세요. 그럼 잽싸게 T자를 딱 그리면 돼요. T계정. 그 T계정 그렸을 때 이제 좌우 갈라졌죠. 그죠? 이때 이 왼쪽을 앞으로 우리는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왜 차변이야? 따지지 마세요. 왜 왼손이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차변이구나, 대변이구나. 앞으로 우리끼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차변이 어쩌고, 대변이 어쩌고, 차변이 뭐가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왼쪽이 차변, 오른쪽 대변. 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차변, 대변. 그럼 재무상태표도 간단하게는 T자로 표시를 하고 위에다가 재무상태표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요. 약자로 FP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를 기록하자.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를 기록하자고 했고,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산은 어디다 적을 거냐 이거지. 자,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적냐? 아니에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 전 세계 어디 가나 회계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회사의 모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차변에 있습니다. 왜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수백 년간 이렇게 해온 원칙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워요. 그냥 자산은 차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라고 그냥 외우세요.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아까 공식 하나 있었죠. 왜?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래며. 그럼 그림으로 설명되죠. 자산총액에서 자산 이만큼이야, 부채 이만큼 빼면 나머지가 자본인 거 당연하죠. 그럼 이걸 살짝 응용하면 자산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일치하겠죠. 자산합계는 부채 자본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근데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 외우는 건 이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라고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아까 제가 현금, 예금, 주식, 토지, 건물, 뭐 차량 이런 식으로 말로 조금만 하다 말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에 속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고 또 부채나 자본에 속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재 앞으로 와서 자산에 속하는 지금 이런 내용 중요한 거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산에 속하는 용어들이 뭐가 있고 부채나 자본에 속하는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ABC는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ABC는 읽을 줄 알아야 영어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회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BC를 익히는 거예요. 자, 먼저 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 표를 보세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 표에 현금, 계정과목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 이름 같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장부에 적을 때 요 이름을 써라. 과목명, 이름의 이름. 이름입니다. 이름명, 이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니 해도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현금, 돈이죠. 돈,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그냥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지폐, 이게 현금이에요. 우리 장부에 쓸 때는 이제 돈을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금전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현금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쩐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없나? 머니라고 했나?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은 현금은 현금이라고 적습니다. 저 그다음 예금인데 예금도 이제 가장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는 예금이 보통 예금이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예금 은행에다가 돈 넣어놨다가 내가 아무 때나 입출금이 자유롭게 내가 돈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넣어놨다가 필요한 거 꺼내 쓰고 그게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이게 있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럼 뜻은 이제 현금이나 보통 예금은 너무 쉽잖아요. 뜻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빨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중요한 건 회계학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우리는 현금이 뭐냐 그러면 현금이 현금이지?가 아니라 현금이 뭐냐 그러면 자산이다. 뭐라고요? 자산, 그렇죠. 자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현재는 그 자산만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 시간부로 현금 나오면 뭐냐? 그럼 자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예금은 뭐냐 그러면 그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고 그게 아니라 회계용어로 답해라. 보통 예금 뭐다? 자산이다. 자산 뜻이 뭐였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은행 예금,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은 건 그건 내 돈이죠. 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뭐다? 자산이다. 그렇죠.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분류, 보통 예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들어봤는데 조금 못 들어본 말이 나옵니다. 당좌예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당좌예금은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회계 배우지 않았으면 모를 겁니다. 회계 배운 사람 알겠죠? 당좌예금은 자 중요한 거니까 일단 쓰고 볼게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입니다. 수표를 발행하려고 기업에서는요. 자 여러분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돈 이제 수시로 쓰잖아요. 돈 쓸 때 한 번에 한 1억 원씩 쓰나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웬만하면 하루에 쓰는 돈이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잖아요.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명색이 우린 기업이잖아요. 사업하잖아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하다 보면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금 결제 수단.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이 기본적으로 현찰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그럼 현금으로 1000만 원 딱 주는 거지. 편하잖아요. 그죠? 보통 2억 원씩 넣고 다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바로 지금 이거 수표가 필요합니다. 수표. 그게 당좌 수표예요. 들어봤나요? 그 다음 어음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수표는 당좌 수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음은 약속어음이라고 들어봤어요? 어쨌든 수표와 어음 앞으로 우리 회계학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수표와 어음 이거 뭐냐 아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1억 원을 드려야 돼요. 그럼 진짜 지갑 속에 현금을 1억이 있으면 1억을 줘야 되겠지만 솔직히 농담이지 1억 원이 현금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양이?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이만큼일걸요? 몰라요? 10,000원짜리 한 다발, 은행 가면 한 다발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10개면 1000만 원이고 100개 해야 1억 원이에요. 100개면 이만큼도 아니네. 이만큼 있어야 되겠네. 그죠?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게 수표야, 이게. 그럼 여기다 1억 원 써서 줘요. 그럼 여러분이 이 수표 가지고 은행 가면은 1억 원을 준다는 얘기죠. 수표 가지고 은행 가서 보여주면 현금으로 주던가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돈을 계좌이체 시켜줍니다. 현찰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람 쪽에서는 현금입니다.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제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은행 가서 현금으로 가져가든지 여러분 통장으로 이체시키겠죠. 그럼 제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장이 바로 당좌 예금입니다.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금하는 게 당좌 예금이다. 근데 어음은 뭐냐? 어음도 종이 한 장에다 써서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수표는 지금 당장 주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당장 줄 테니 은행 가서 찾아가시오, 이건 수표고, 어음은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얘는 만기일이 없어요. 만기, 약속된 날짜가 따로 없고 얘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이렇게 만기일, 약속한 날짜가 있고 수표는 없어요. 근데 공통점은 종이 한 장에 거액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뭐니 해도 외상이 있죠. 외상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상이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기업에서는 외상거래,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줄게, 한 달 후에 줄게, 아니면 석 달 후에 줄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고받는 게 외상이죠. 요즘은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법인카드, 카드도 있죠, 그죠? 카드는 일단 논외로 칩니다. 현금, 수표, 어음, 외상, 이런 것들이 결제 수단이다. 그 중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좌예금을 해놔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당좌예금도 오늘부로 이제 당좌예금 뭐냐 그럼 우리는 수표 발행하려고 하는 거요 라고 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자산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책에는 이제 글씨체가 좀 달라졌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 묶어서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씁니다. 근데 지금 안 배워도 돼.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뭐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나오죠. 주식 같은 거, 주식이나 채권, 사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 우리는 주식을 사왔다, 주식을 팔았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장부에 적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로 나올 때 주식을 샀다고 나오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실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실기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입력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셨죠? 용어를 빨리 익혀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물론 단기 매매 증권도 자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산만 몰아놨죠, 그죠? 자산만. 그리고 어음, 외상, 이런 단어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어음이나 외상. 계속 갑니다. 그리고 책에 뭐 있어요? 상품이구나. 이 상품도 앞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쓸 말이에요. 상품. 자, 우리 회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업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당분간은 그냥 큰 회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기업들, 작은 회사, 상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휴대폰 가게, 김밥집,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가게들이 있죠. 그럼 그 각 회사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옷가게에서의 옷, 신발가게에서 신발, 음식점에서의 음식, 요리, 그것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상품입니다. 그럼 오늘부로 우리는 상품 그러면 판매 목적, 그건 당연하고, 상품 뭐냐 그러면 자산이요. 0.1초 내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자산이요 라고 나와야 돼요. 상품. 그거 말고 밑에 이제 제품, 소모품,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건 웬만하면 다 보면 알겠죠? 일단 상품만 기억하시고, 제품은 직접 만든 거예요. 나중에 하시고, 소모품은 사무용, 문구류.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건 너무 쉽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토지 또는 건물, 기계, 기계장치 또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비품. 비품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무용,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컴퓨터, 복사기, 컴퓨터 했지 참, 복사기나 뭐 정수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비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영업용이죠. 회사에서 쓰려고. 어쨌든 이런 것도 전부 다 돈 되는 자산이죠. 팔면 돈 생깁니다. 돈 생기면 자산이죠.
그러니까 오늘부로 우리는 현금, 예금, 무슨 뭐 단기 매매증권, 상품 이런 말 들으면 무조건 아 이거는 자산이구나. 자산이구나. 그럼 이 자산들은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어느 변에 적죠? 갑자기 띵! 이게 뭔 소리야? 조금 아까 재무상태표 할 때요. 조금 아까 재무상태표 할 때 자산은 차변에 적으라면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자산들은 다 차변에 얼마 이렇게 적어라 이 얘기예요. 현금, 예금, 그리고 상품, 뭐 토지 이런 식으로 차변에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에다 이것도 알아야 돼. 종합적으로 돼야 돼 이게. 자, 그래가지고 현금, 예금, 상품, 토지, 건물 이런 것들 간단히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단기 대여금 보입니까? 대여금. 대여라는 말은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준 돈. 근데 앞에 단기라고 붙었죠. 단기.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장기도 써있나? 바로 밑에 써있네. 장기 대여금. 근데 단기와 장기 기준이 뭐냐 이거지. 이때 단기, 장기 기준은 1년이에요. 전 시간에 회계 기준할 때 1년 기준이 있었죠. 1년. 그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이 단기가 되는 것이고 1년 이상은 장기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거니까 자산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을 나중에 받을 권리가 생겼죠. 채권입니다. 채권입니다. 이건 채권이고 지금까지 위에 있는 것들은 예금도 사실은 예금도 채권인데 나머지 뭐 상품, 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재화입니다. 재화. 물건이죠. 돈이나 물건 재화고요. 그리고 채권 받을 겁니다. 어쨌든 자산. 단기, 장기는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 이거지 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1년 미만이면 단기.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자산만 앞에 딱이고 부채는 다음 페이지 있죠. 근데 부채 쪽에 넘어가면 제일 먼저 또 장단기 차입금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차입금 보이세요? 부채 쪽으로 가보세요. 자산하고 부채. 부채 쪽에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은 빌린 돈이죠. 그럼 대여금하고 차입금은 반대말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저는 대여금인 거고 여러분은 차입금인 거죠. 저는 채권자고 여러분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저는 자산이고 여러분은 부채인 거죠. 그렇죠. 차입금보다 차입금 부채입니다. 대여금은 자산이지만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듣고 빨리 여러분이 대여금이 뭐지? 차입금이 뭐지? 뜻은 물론이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빨리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나온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외상이 뭔지 알죠? 돈을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는 게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매출, 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주겠대. 그게 외상 매출이잖아요. 저는 외상 매출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외상으로 산 거니까 그때는 매입이죠. 판 사람은 매출, 사는 사람은 매입.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래를 서로 양쪽,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적을 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저는 외상값을 받을 자산이고, 반대로 여러분은 물건을 샀는데 돈 안 줬잖아요.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갚아야죠. 갚아야 되니까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자산 따로 부채 따로 써 있는데 같이 왔다 갔다 보시면 받을 건 자산이고 갚을 건 부채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부로 대여금 그러면 자산, 차입금 그러면 부채, 외상매출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0.1초 내로 딱딱 나와야 돼요. 하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배운 거예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금씩 익혀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런 거 한 번에 다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 하시고 글자 한 번씩 써보시고 하면 충분히 익힙니다. 자꾸 보시면 돼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받으러움, 지급어음 있어요. 받으러움과 지급어음. 조금 아까 어음 설명드렸죠. 어음이죠. 돈을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는 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샀어요. 근데 제가 2달 뒤에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 근데 여러분은 2달 후에? 그럼 네가 2달 후에 진짜 줄 거야 안 줄 거야?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그럼 증서를 쓰는 거지. 어음에다가. 제가 어음에다가 여기다가 김종화가 1억 원을 여러분에게 2달 뒤, 지금이 10월 1일이야. 그럼 12월 31일까지 또는 11월 25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날짜를 콕 집어서 언제까지 드리기로 약속하는 거.
그게 바로 어음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김종화가 언제까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걸 어음을 발행한다고 그래요. 어음을 발행한다라고 하고 작성하는 거지. 작성하는 걸 발행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제가 이걸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음을 받는 거예요. 어음을 받는 걸 수취라고 합니다. 수취, 수령 받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돈 받을 거니까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 저는 나중에 갚을 거니까 지급 어음이 됩니다. 받을 어음은 자산이고 지급 어음은 부채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하여튼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극복하시면 앞으로 회계는 뭐 수월하게 갈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어이씨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하는 게 포인트.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들어옴, 지급어음, 대여금, 차입금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받들어옴과 지급어음 전부 다 상품거래입니다. 자, 그 내용 설명 잘 보세요. 상품거래입니다. 상품거래. 상품에 관련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들어옴, 지급어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밑에 보면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때 미자는 회계에서 나오는 미자는 이쁘다는 미자가 아니고 아니는 미,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나중에 받을, 숫자는 받을 수니까 돈, 나중에 받을 돈 또는 아직 못 받은 돈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닌 거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근데 상품이 아닌 제가 쓰던 중고차, 차량을 여러분에게 팔았어요.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겠대.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팔았어. 상품이 아니에요. 저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을 하는데 제가 타던 차 있죠.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중고차로 사겠대. 그래서 제가 팔았어요. 이것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돈을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어. 그럴 때는 저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은 저는 미수금이고 여러분은 미지급금. 나중에 줄 돈.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됩니다. 이것도 상품이 아닌 거. 그럼 미수금은 자산이 되는 것이고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기억나요?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회계 원리는 하나입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미수금, 받을 거니까 자산. 미지급, 나중에 줄 거, 부채. 간단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여러 개를 배우니까 한 번에 딱 정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서 아, 받을 거다, 줄 거다 이렇게 조금씩만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선, 급, 금과 선, 수, 금이 있는데 이 선자는 또 착할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이에요. 먼저 선. 지급, 급. 이 지급, 급은 돈 준다. 수, 수는 받을 수. 그럼 선급 무슨 뜻이에요? 먼저 준,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돈. 선수, 미리 받은 거죠. 그리고 내용은 거기 계약금 보입니까? 계약금. 계약금 성질 아시죠? 계약금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나서 주는 게 아니죠. 물건 사기 전에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급금이 되는 것이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선급금, 선수금. 돈을 줬다. 계약금 걸었다. 그럼 물건을 받아야지. 받아야지. 받을 거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거지, 제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이나 무슨 갤럭시 뭐 이런 거, 또 뭐 없나? 어쨌든 여러분이 계약금 걸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래 우리 실생활에는 가까운 거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 신모델이 나왔어. 신모델이 아이폰 7, 갤럭시 7 막 이런 게 나왔어. 새로 나왔어. 아니면 10 나왔어. 막 10. 10. 근데 이게 줄 서야 돼. 막. 그럼 TV 나오잖아요. 뭐 사진 나오죠. 외국에 뭐 줄 서 있다가 밤새 줄 서 있다 새벽에 사고 막 이런 거 샀다고 아싸 막 이러고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인기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계약금을 걸고 이거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한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돈 줬으니까 선급금. 저는 돈 받았으니까 선수금.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약속을 했죠. 돈을 먼저 받고 물건 오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주겠다, 갚겠다, 줄 거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인지 부채인지 따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받을 거면 자산이고 갚을 거면 부채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자산하고 부채라는 말만 쭉 있었고 자본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죠. 자본은 당분간은 자 마지막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본금.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금을 출자한 거, 출자금, 장사미천. 이게 자본금이에요. 출자금, 장사미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본금. 그 자본금 하나만 자본이에요. 당분간은 자본에 속하는 건 딸랑 하나, 자본금밖에 없습니다. 장사, 제가 옷가게 하려고 그래요.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옷가게 하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가게에 얹는 거랑 시설 설비하는 거랑 옷 떼어오는 거랑 해가지고 처음에는 3억이 필요하대. 그럼 3억을 출자해서 영업 시작했다. 그럼 3억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현금, 예금 쪽에 이런 게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익힌 다음에 중요한 건 자산인가 부채인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자산인가 부채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차변에 적을지 대변에 적을지 나오죠. 아까 재무상태표 기억 안 나요? 또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적자라고 했었죠? 예? 벌써 딴다는 말이 되면 안 돼요. 벌써 헷갈리면 안 돼요. 물론 정리는 안 돼 있어요. 이제 들었는데 무슨 정리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그렇구나. 회계에서 자산부채라는 말을 쓰고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또 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상품, 대여금, 예상매출금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제가 있잖아요. 예제 보면서 지금 했던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개정 과목 같은 거 쭉 써놨으니까 이건 제가 안 풀어드릴 거예요. 예제 1, 2, 3번 쭉 풀면서 4번까지 있죠? 4번까지 풀면서 여러분이 이건 자산이구나, 이건 부채구나 이런 것들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용어들이 크게 나눠서 5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가 자산, 부채, 자본이었고 나머지가 뭔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